자, 먼저 사각형을 하나 그려봅시다.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500,500. 네, 제가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라인을 적당히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자,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사각형을 이렇게 선택하고 이동 툴 누르고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동되는 거 보이시죠? 이때 화살표 키를 잊으시면 안 돼요. 오른쪽, 왼쪽, 위쪽 화살표 키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른쪽 화살표 키는 이렇게 X축의 방향, 즉 레드축의 방향, 왼쪽 화살표 키는 이렇게 Y축의 방향, 그 다음 위쪽 화살표는 이렇게 Z축의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라인 그릴 때도 똑같고, 그 다음에 렉탱글 그릴 때도 적용이 되고, 홀을 그릴 때도 적용이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렉탱글을 그리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색상이 파란색이잖아요. 화살표 키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색상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요. 그리는 방향이 제어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엔 왼쪽 화살표 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위쪽 화살표 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이 화살표 키가 많이 중요합니다. 자, 이때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동할 때도 똑같아요. 화살표 키를 누르면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고, 컨트롤 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복제가 됩니다. 이동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동하기 선택하고 기준점 잡고 목적지 선택하고 이동 툴 기준점 잡고 목적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와 같이 복제가 일어납니다. 자, 이동과 복제를 한번 연습해 보시죠. 복사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기능이 있습니다. 선택한 다음에 자, 제가 한 요 정도를 눌렀습니다. 물론 여기다 거리를 넣으셔도 돼요. 일단 거리를 빼고 적당히 간격을 띄운 다음에 이렇게 씁니다. 곱하기 5. 그러면 쭉 일렬로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곱하기 5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 디스턴스에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선택하고 이동합니다. 자, 이때 여기에다가 곱하기 5 이렇게 해요. 그리고 엔터. 그러면 몇 개가 복제가 되냐면 5개가 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본을 제외하고 5개가 복제가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이거 가로 세로의 길이가 500이 500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고 복제를 하는데 800mm 엔터 곱하기 4 엔터. 그러면 800mm 간격으로 이렇게 4개를 복제시킬 수 있는 거죠. 숫자를 이용해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제가 임의 선을 여기까지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5개가 들어가길 원해요. 임의의 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모르잖아요. 간격도 모르고. 자, 이렇게 해봅니다. 여기가 끝점이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동하기, 자, 복사하기, 이때 어떻게 쓰냐면 나누기 4.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곱하기 4, 나누기 4 이런 식으로요. 내가 지정한 거리만큼 간격, 얘는 간격으로 복제하기.
얘는 전체를 나누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로테이트입니다. 로테이트를 할 건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회전을 한다는 이야기죠. 얘가 이렇게 회전할 건지, 혹은 이렇게 회전할 건지, 혹은 뭐 어떤 방식으로 회전할 건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이 보이잖아요. 지금 회전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축의 방향이고요. 이거 화살표키 누르시면 바뀝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회전합니다. 여기 있는 축을 기준으로. 다시 말하면 여길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놓으면 여기가 축이 되는 거고 이렇게 회전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 나와 있는 프로텍터, 즉 캔버스죠? 아니, 각도기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전 방향을 먼저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원점 지정하고 0도, 그 다음에 회전 각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원점, 0도, 회전 각도, 여기다가 90도 이렇게 쓰면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선택하고 화살표로 회전 방향을 지정하고 원점, 0도, 자, 원의 지금 그려진 저 원의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 보이시죠? 자, 90도. 다시 한번 볼까요? 원점, 0도, 자,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중간에 라인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같이 선택하고 로테이트 원점 0도. 자, 회전되는 거 보이시죠? 네, 요 방향대로 회전하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선택하고 방향 지정하고 자, 컨트롤 키. 그러면 복제된 거 맞습니까? 자, 한번 복제해 보시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로테이트 원점 0도 방향, 그 다음 컨트롤 키를 누르고 복제가 되네요. 제가 90도를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3개. 그러면 금방 되죠.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방향 지정하고 원점 0도, 자, 270도까지 하고 나누기 3개. 자, 똑같이 할 수 있죠. 이동 툴이나 회전 툴은 곱하기 n개 혹은 나누기 n개를 통해서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스케일입니다. 스케일은 크기를 조절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제가 푸시 앤 풀로 500mm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요. 자, 트리플 클릭으로 전체를 선택하고 스케일. 그러면 이렇게 조절점들이 나타납니다. 보시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클릭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르면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르면 가운데로 들어가요. 자, 이때 시프트 키를 컨트롤 키하고 시프트 키를 누르면 이렇게 찌그러뜨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비율이 맞지 않은 스케일을 해줄 수 있고 시프트 키를 떼면 비율이 맞는 스케일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중간 부분에 탭이 있습니다. 이 중간 부분은 자, 이런 식으로 한 방향으로만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이때 마이너스 1이라고 주게 되면 이렇게 대칭이 돼 버립니다. 자, 보세요. 서클. 자, 반지름 200. 자, 여기 지우고 푸시 앤 풀. 자, 중간까지 제가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트리플 클릭, 스케일, 그 다음에 선택하고 마이너스 1.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칭된 거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클릭하고 이때 마이너스 1이라고 쓰고 엔터 치면 대칭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트리플 클릭, 그 다음에 오른 버튼 눌러보시면 여기 플립 얼롱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립이 이렇게 뒤집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왜 우리 휴대폰에도 플립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듯이. 이때 보시면 레드 다이렉션, 빨간색 방향으로. 자, 다시 말하면 이렇게요. 지금 빨간색 축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뒤집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 다이렉션, 즉 이 방향으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블루 다이렉션, 이렇게 뒤집겠습니다. 자, 그린 다이렉션만 보도록 하죠. 이렇게요. 대칭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자, 블루 다이렉션 하면 이렇게 위아래로 뒤집어지겠죠.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레드 다이렉션 해봤자 소용이 없을 겁니다. 안 나오니까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600인 정육면체를 그려보겠습니다. 600, 아이고, 600, 600, 그 다음에 푸시 앤 풀 600. 자,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가 600인 정육면체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요 아이콘이요. 여기 숫자 써 있는 요 아이콘이요. 요걸 디멘전이라고 하는데 치수 기입할 때 씁니다. 이렇게 가로, 그 다음에 세로, 폭 각각 600이죠. 자, 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 만들기 원합니다. 이렇게 만들기 원해요. 그럼 옵셋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요 선과 요 선만 옵셋이 되면 돼요. 근데 옵셋을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옵셋이 되잖아요. 자, 잘 보세요. 선택을 이렇게 합니다. 모서리만 선택합니다. 이렇게요. 여기 있는 모서리와 여기 있는 모서리 두 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옵셋. 자, 어떻게 되나요? 선택된 모서리만 이와 같이 옵셋이 일어납니다. 이때 200 엔터. 다시 한번요. 선택하고 옵셋 200 엔터.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한 눈금이 200mm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되겠죠? 자, 푸시 앤 풀로 내립니다. 여기는 400, 여기는 200. 그러면 각각 200mm씩 이와 같이 옵셋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맨 윗면을 선택하고 이렇게 윗면 전체를 선택하고 옵셋 10mm. 그러면 이렇게 틀이 만들어지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블 클릭하고 컨트롤 시프트를 동시에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W자 모양으로 선택할 수 있겠죠? 옵셋 10mm. 다시요. 선택하고 옵셋 10mm.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푸시 앤 풀로 이렇게 밀면 되죠. 이렇게 안쪽으로 뭐 한 10mm씩 밀어 볼까요? 자, 이렇게 10mm. 이렇게 10mm. 그러면 이런 화단 모양이 만들어지네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지금부터 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재질 집어넣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트레이 부분에 여기 매트리얼이라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하얀색이 전면색, 회색이 배경색 뒷면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전부 다 흰색으로 나오잖아요. 이거 뒤집기가 가능합니다. 여기 리버 스페이스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면이 회색으로 바뀌죠. 여기가 뒷면입니다. 리버 스페이스를 이용하면 이렇게 면을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이 부분 매티리얼 여기가 재질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재질을 불러올 수 있는데, 자 여기 더블 클릭하게 되면 여기서 안 나오나요? 네. 자 이렇게 여기 눌러보시면 이 부분 여기에 여러 가지 재질들이 나옵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그러면 이렇게 아스팔트 재질이 나오고, 벽돌 그럼 이렇게 벽돌 재질도 나옵니다. 글래스 그럼 유리 재질, 그 다음에 랜드스케이프 잔디, 이런 잔디나 이런 정원석들이죠. 이런 것들 몇 가지 재질들이 좀 있습니다. 얘네들을 활용하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여기 선택을 하게 되면 커서가 이렇게 페인트 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클릭하면 재질이 이렇게 들어가요. 클릭하면 이렇게 재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멀리서 이렇게 보면 아스팔트 재질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벽돌입니다. 그 벽돌을 선택하고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벽돌 질감이 들어가는 거로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똑같이 벽돌 질감을 혹은 여기에 적당한 질감 효과를 한번 넣어 보시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가 재질을 여기다 부여를 해줬는데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텍스처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재질 혹은 질감 효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벽돌 질감이 나는 효과, 그래서 텍스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걸 통틀어서 매트리얼이라고 부릅니다. 사이즈가 안 맞아요. 사이즈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기 텍스처라고 보이시죠? 여기 포지션입니다. 보시면 핀이 4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4개가 나와요. 이 핀을 붙잡고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이고 회전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두 개는 이미지를 사다리꼴 모양으로 찌그러뜨리는 도구입니다. 자, 회전 툴을 드래그하면 이렇게 각도도 나오지만 포인트를 조절하게 되면 크기가 조절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내가 얼마든지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미지가 찌그러지면서 마치 평면으로 혹은 입체감 있게 보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보통 이렇게 두 개는 잘 안 써요. 많이 쓰는 건 이렇게 두 개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방법이 텍스처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여기 스포이드 그림이 있어요. 여기 스포이드. 요 셀렉트 탭을 누르면 요 스포이드가 활성화됩니다. 에디트 탭을 누르면 비활성돼요. 셀렉트 탭을 누르면 스포이드가 활성되는데, 스포이드를 누르고 면을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요 면의 질감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 사이즈가 있네요. 사이즈 보이시나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1194mm지만 제가 200mm로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작게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얘도 이 질감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00mm. 그러면 질감 적용되는 거 보이시나요? 바로 이 부분에서 크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스포이드로 클릭한 다음에
내가 이 지금 스포이드로 클릭했습니다. 그럼 이 질감이 여기 들어와요. 그 다음에 클릭해주면 똑같은 질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요. 지금 동일한 질감을 넣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질감 효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질감 효과를 한번 넣어 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질감 효과를 냈잖아요. 잘 보십시오. 자, 파일 메뉴에 보시면 임포트가 있고 익스포트가 있습니다. 익스포트가 내보내기란 뜻이고 임포트가 불러오기란 뜻입니다. 바로 내보내기에 보시면 3D 모델을 내보낼 건지 2D 이미지로 내보낼 건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 2D 그래픽이요. 이 2D 그래픽을 사용하면 지금 화면에 있는 내용을 내보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연습이라고 하고 제가 사진에다가 이렇게 익스포트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연습으로 이렇게 익스포트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스케치업을 통해서 우리가 모델링을 하고 클라이언트한테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V-Ray를 통한 렌더링 방법인데 그건 뒷부분에서 할 거고 일단은 근데 이 부분도 되게 많이 사용해요. 이렇게 해서 내보내기도 많이 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마지막 겁니다. 지금 보시면 사각형이네요. 폴리곤 사각형 그 다음에 방향 지정하고 자, 이렇게 절반만 가면 되겠군요. 이런 식으로. 그죠? 전체 길이가 800이니까 절반이 400. 자, 라인. 선을 긋고, 이레이즈, 서클. 반지름 200. 지우개로 지우면, 자, 모양이 완성이 됐네요. 그죠? 아주 쉽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라인. 자, 800. 자, 도형을 그리고 싶어요. 이렇게. 도형을 그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설명 안 드린 것 중에 여기 테이프하고 프로텍터가 있습니다. 테이프는 거리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두 점을 클릭하게 되면 거리 값이 이렇게 나와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툴팁으로 거리 값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근데 중간에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끄집어내면 이렇게 가이드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이드가 나와요. 이렇게. 자, 클릭하고 가이드가 딸려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축에서 클릭해도 가이드가 나오고 모서리에서 클릭해도 이렇게 가이드는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이드를 이용해 보도록 하죠. 자, 가이드를 이용해도 좋고 자,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여기다가 놨습니다. 그 다음 로테이트. 먼저 가이드 선택하고 로테이트 원점 0도 45도. 다시 한번 볼까요? 테이프 가이드를 놨습니다. 자, 선택하고 로테이트 방향 지정하고 원점 0도 45도. 그러면 여기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그릴 수 있겠군요. 자, 이해되시나요? 이런 방법도 존재합니다. 물론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길게 그리고 90도로 길게 그리고 선택하고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작업할 수도 있겠죠. 원점 0도 45도 이런 식으로.
다시 라인, 선을 길게 그리고 선택하고 로테이트 원점 0도 45도. 그러면 이와 같이 손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가이드를 이용해서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위치를 선을 그리기가 애매할 때 이렇게 가이드를 그려서 작업할 수 있는 방법. 가이드는 로테이트도 되고 이동도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 가이드를 연습하려고 이번 과제물을 써봤습니다.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두 가지 한번 다 해보시죠. 자, 이런 것이죠. 자, 렉탱글, 500에 500, 푸시앤풀 500. 그 다음에 라인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 툴을 가지고 여기 꼭지점 있죠? 이 꼭지점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깎인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렉탱글 500, 500입니다. 똑같이 라인도 그렸습니다. 대각선으로. 자, 그 다음 이동하기. 꼭지점을 클릭하고 이렇게 Z방향으로 500. 어떤가요? 그러면 모양 금방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꼭지점을 붙잡아서 움직여서 모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이렇게 소개가 보인단 말이죠. 이럴 때는 그냥 간단하게 모서리 하나만 따라 그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면이 닫히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렉탱글 크기가 6000에 3000이네요. 자, 렉탱글 3000. 네, 6000에 3000입니다. 그 다음 푸시앤풀. 자, 2000.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모서리 선택하고, 자, 끝까지 갑니다. 이때 복제 키를 누르세요. 끝까지 가고 나누기 4 엔터.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형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서리가 복제가 되면서 면 분할이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135쪽에 있는 예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그리고 다 하신 분은 136쪽을 해보시는데 생각보다 어려울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600이군요. 네. 여기까지는 이렇게 핸들을 이렇게 푸시, 그다음에 푸시, 여기서 보시면 완전 큰 여기서부터 300,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300. 요만큼 올라가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600mm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가 깔끔한 거죠. 이거 깔끔한 거죠. 네, 쿠션도 들고 갑니다.
이거를 한달 보지 한달 정말 이런 식으로 정말 여기서 이렇게 위로 나오고 방법이 하나는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이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보시면 이런 거죠. 자, 렉탱글 600, 400. 그 다음 푸시 앤 풀, 그 다음 700. 자, 바닥을 볼까요? 자, 테이프로 자, 가져옵니다. 300. 그 다음 300. 이 부분이네요. 자, 라인. 그 다음에 푸시 앤 풀 600. 그 다음 라인을 여기다 잡아놓고 이걸 푸시 앤 풀로 이렇게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요 부분은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푸시 앤 풀로 쭉 밀어버리면 이렇게 그냥 손쉽게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렵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또 이렇게만 하느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아요. 이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나오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